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무병장수를 외치던 시절은 이제 끝났죠. 현실은 유병장수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시장의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암 다음으로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힌다는 뇌혈관 쪽, 심혈관 쪽의 보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무려 90세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를 위한 뇌혈관 쪽, 심혈관 쪽 보험 준비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유병자분들이 가입하기 어려웠던 보험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간병인 지원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보험다운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요, 보험으로 혹시 모를 의료 상황을 대비하죠. 자, 그런데 암이나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처럼 중대한 질병들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비 보험만으로는 턱없이 그 보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2대 질환 보험 정보 박지영 전문가님 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병이 하나 둘 더 보태지고 있는데요. 보통 한 사람당 3개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는 그런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희소식. 장수시대에 맞는 90세까지 보험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질병이 있어도 그리고 치료 중이어도 굉장히 많은 담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좀 준비하면 좋겠죠. 가장 큰 고민이 많은 치료비가 들 거, 그리고 간병비가 또 많이 들 것 같은,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2대 질환 좀 집중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아프게 됐었을 때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요. 과연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끊긴 이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요. 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봤더니 보통은 뭐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소득이나 기타 내가 평생에 노후에 쓰려고 마련했던 돈들을 가지고 치료비를 하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고요. 또 내가 적지만 준비해 놓은 보험금을 가지고 치료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요. 자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서 병원비를 내주는 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본인이 스스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될 거야,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나는 좀 질병이 너무 많아서 맨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치료 중인데 가능할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질병이 있든 치료 중이든 다 가능하시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5년 이내에 암이 아니라면 일단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묻고 있는데 2주 이상 입원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 하시면 되고요. 2년 이내 어쨌든 입원과 수술을 좀 따져보니까 이 경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3개월 이내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 검사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소견이 나왔거나 이러시면 안 되지만 이 325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이런 보장들이 나와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후에 우리가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현재는 30대, 40대 저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고혈압 당뇨가 요즘은 저연령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올 수 있는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당뇨에 대한 합병증은 누구나 다 잘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고혈압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관계통이기 때문에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뇌혈관 질환이나 뇌경색 등 뇌 쪽에 있는 어떤 이상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럼 뇌출혈로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고혈압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협심증이랄지 심장 질환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혈관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질환이죠. 그리고 나온 것처럼 혈관성에 대한 동맥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고혈압을 해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혈관 질환 계통이 고혈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과 신부전까지도 고혈압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사실 만성 질환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장수 시대다 보니까 90세, 100세 이상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비용은 대략 얼마일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0년에 대비해서 2015년에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자료는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혈관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드러나서 수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 기준 15년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탑7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 들어보신 용어 중에요. 관열이다, 비관열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를 째고 열어서 하느냐, 절개 같은 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타고 째지 않고 하느냐, 현미경술 같은 거 이렇게 카테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느냐, 이런 걸 관열과 비관열로 나누는데 일단 스텐트 삽입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수술은 관열보다는 비관열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종양이나 심장,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이 들면 뇌와 심장이죠. 그래서 수술비도 많이 들지만 발병 확률도 높고요. 가장 탑7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나중에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텐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요. 뇌혈관 질환인 것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이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을 담보를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입하기 굉장히 좋은 담보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뇌출혈 담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협소해서 실제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보를 갖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졸중은 뇌혈관의 출혈, 뇌출혈과 뇌혈관의 막힘,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조금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뇌경색증이 상당히 환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뇌혈관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출혈보다는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넓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 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보장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렴한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뇌출혈 10% 미만인데요. 뇌졸중까지 하면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동시에 보장해 준 부분이 약 7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이걸로도 가능하시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전부를 다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어떤 것도 비껴가지 않을 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실제로 뇌출혈 같은 경우는 10명 중 1명이라면 뇌경색은 한 6명 정도. 그래서 한 70%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신데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게 되면요. 100%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이대 질환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들면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계통인데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만성은 또 안 되는 거죠.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왔었을 경우에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유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이죠. 보장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장에 관한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많은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협심증이라는 코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 코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협심증일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5천만 원, 1억을 가입하고 있으셔도요.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보장의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보장의 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통계를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누구나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10명 중에 단 1명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 외에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갖고 계셔야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면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게 좋지만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지금 현재 치료 중이지라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담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물론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저렴하게 수술비를 준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인데요. 이건 회당이죠.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500만 원. 물론 이제 1,000만 원도 가입은 가능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유병자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의 장점은요. 심부전과 부정맥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심부전과 부정맥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내 혈관 질환 수술비 안에는요. 심부전과 부정맥이라는 굉장히 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혈관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그리고 맥박이 일정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뛰는 빈맥,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 이런 부분도 이제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있으시고요. 또 추가로 1종에서 5종이라는 종 수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마다 몇 대 지정한 수술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71대 중에서 22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00만 원씩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22가지를 해당 1,000만 원씩. 그래서 이 안에도 물론 뇌혈관과 심혈관이라고 가장 넓은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기관이라 그래서 당연히 뇌와 심장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대로 가입을 하시게 됐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보험도 보여드리겠지만 4,020만 원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진단비는 없습니다. 진단비를 넣으실 수 있지만 저렴한 수술비만 가지고도 4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거나 입원을 하게 됐었을 때 이렇게 고액의 치료비를 드는 병이 걸리게 되면요.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생활비도 들어야 되고요. 간병인에 대한 이런 부담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도 할 수 있고 간병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술비를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70세 이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0대부터는 약간의 보장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가입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비용을 낼 수 있지만 대신 보장도 약간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거나 암 보장 특약이 없어도 네,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받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산해서 반복 지급한다. 만약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요. 이 전체 6가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네, 4천만 원씩, 4,020만 원씩 계속해서 할 때마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아니면 뭐 협심증 이런 것들은요. 한 번 발병했던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병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4천만 원씩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병자들은 보통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장수하면서 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50대부터 예시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들도 29,000원인데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부분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0대나 70대 같은 경우는 약간 보험료 남성분이 비싼데요. 남성들은 40대 이후에 급격히 이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네, 3, 4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남성분들 60대, 70대가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갱신 주기를 좀 짧게 조정한다거나 보험 금액을 4천만 원 말고 약간 줄인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3, 4만 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하나 더. 진단비도 원하시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그럼 나이가 어린 분들은요, 좀 더 저렴하게 이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병자들이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이대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갱신과 비갱신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는요, 10년, 15년, 20년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비갱신은 조금 비싸지만 갱신은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9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325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병 높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고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를 가지고 나중에 간병비를 쓴다거나 생활비를 쓴다거나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보장을 좀 미리미리 전문가 상담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험 준비하시면서요, 특별히 유병자분들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게 이대 질환, 뇌혈관 쪽과 심혈관 쪽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 보장은 어떻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이대 질환은 보험 가입 자체가 유병자란 이유로 어려웠고요, 가입이 돼도 너무 비싸가지고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자, 그동안 이 진단비로 너무 비쌌다면은요, 오늘 수술비로 한번 저렴하게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병자분들은요, 진단비 가입을 해도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수술비를 이대 질환 쪽 수술을 한다면은요, 4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4천만 원을 주는 그런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준다고 하니까 지금 병력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강의 도와주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유병자분들 가입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지금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이 가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미 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 병이 재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유병자 시장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만약에 약을 드시거나 그렇다고 하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325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암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5는 이제 통과했다고 치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3개월 이내 추가 재소견인데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다 드러나니까 알아요. 그런데 2주 이내에 입원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2주 정도 입원은 통과할 수 있고요. 수술도 큰 수술이 아니거나 간단한 종양을 절제했거나 이런 수술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신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3개월입니다. 나는 계속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3개월 이내 추가나 의사 선생님이 뭘 좀 다시 한번 재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들을 좀 숨기고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좀 곤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월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3개월 안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 없었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뭐 합병증이 없었다라고 하면 가능하시고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뭐 재발하더라도 무한 반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뇌경색을 한번 발병하시게 되면 나중에 스텐트 서비스를 상당히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까지도 가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뇌뿐만 아니고 심장뿐만 아니고 다양한 각양각색의 이런 수술비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걱정하지 않고 3개월만 좀 유심히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약 하나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연락 많이 주실 것 같네요. 약을 드시고 계셔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 후에 재발이 돼도 3유 조건에만 통과가 된다면 누구나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을 정말 알고 계신 분들이 흔하고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까다롭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고혈압과 당뇨는 굉장히 최근에 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고혈압,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최근에는요, 서류가 없습니다. 무서류예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라는 조건만 통과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2년 이내 입원 수술, 3개월 이내 추가 재소견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혈압만 있다, 아니면 당뇨만 있다 이러신 분들은 따로 심사를 통해서 할증을 부분적으로 하고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요 장점은 좀 저렴할 수 있지만 보장 한도가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보험사들은요 325 간편 심사를 통해서 그냥 나는 약을 먹는 걸 인정하고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강했던 것처럼요 무려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간편 심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뭐 할증 심사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상황을 보시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보장은 많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 없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와, 저도요. 유병자인데 이렇게 보장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가입이 까다롭지 않을까 했는데요. 여러분, 서류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합니다. 325 조건만 통과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통과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병력이 하나라도 없으신 분들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한 사람이 뭐 질병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보장은 아쉽지 않게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이 수술비라고 하니까 이대 질환 쪽 수술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살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와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요. 저희 보험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고 합니다. 홍지원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은요 맞벌이도 워낙 많고요. 네. 예전에는 대가족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싱글족이 네. 대세잖아요. 맞아요. 아플 때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아요. 요즘에는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 간병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네. 간병보험 하면요, 간병비 보험과 간병인 보험이 있어요. 헷갈려요. 차이점 혹시 알고 계세요? 간병인 보험이라고 네. 하면은 사람이 오는 걸까요? 그렇죠. 우선 간병비 보험은요,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예전에 지급되는 형식의 방식인데요. 예, 우선은 중대한 질병이 됐을 때 그러면 장애 등급을 받잖아요. 그 네.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약관 기준에 따라서 매달 뭐 보험금이 나온다던가 일시금으로 목돈을 딱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보험이라던가 예. LTC 보험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좀 다소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간병인 보험은요. 뭐 큰 질병이 됐든 작은 질병이 됐든 장기간 입원을 하든 아니면 단 하루만 입원을 하더라도요. 24시간 사람이 직접 나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간병인 보험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간병인 보험이 최근에 나온 유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보험하면은 이 돈을 주는 보험금을 네. 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오는 그쵸. 보험도 있었네요. 예, 예전의 방식은 간병비 보험이 좀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됐고,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지금 예. 진입을 했고, 앞으로 초고령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한 6년 정도 지나면 초고령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반드시 조금 이런 보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필요하고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보험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프면은요 아픈 네. 것도 서럽지만 참 돈 들어갈 일들 그리고 그렇죠. 출근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다쳐서 아프시거나 예. 중대한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요.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우선은 진료비가 들겠죠. 그리고 수술비, 생활비, 간병비가 들어가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은요, 중년층의 33.1%가 부모를 부양하는 중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셔서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요.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간병이 길어지면요. 가족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참 속상한 말인 것 네. 같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녀에게 부담되기 싫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병은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도 부담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이 지금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예, 병원에 만약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한다. 그러면 아직은 젊으셔서 예. 또 부모님도 좀 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케어가 간병을 좀 해주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가능하실까요? 24시간? 그러게요. 우리 네. 부모님께서도 아프실 수도 있고요. 네, 그쵸. 무엇보다 저는 지금도요. 네. 부모님께서 다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자영업을 그쵸. 하시니까 지금 제가 당장 아프면 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갑자기 즉각 입원을 한다. 라고 하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학생이고요. 저희 배우자는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또 너무 고령이세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스러워서 얼마 전에 저도 이 보험을 좀 가입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요. 28%나 된다라고 와, 해요. 30% 가까이 그쵸. 되네요. 가족 중에 또 간병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또 64%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혼도 하고 뭐 독거 노인분들 또 나홀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병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간병인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지 좀 알아봤더니요. 암, 뇌졸중, 치매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간병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예.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비가 오면 혼자서 뭐 식사를 한다던가 뭐 옷을 입는다던가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있죠. 예, 노인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예.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 맞벌이 요즘에 맞벌이 가정 많잖아요. 많죠. 예, 우리 맞벌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딱 한다. 수술을 한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엄마나 아빠 누군가가 하나가 직장을 잠깐 쉬고 돌봐주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하고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네. 문제인 것 같은 게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일을 지금 뭐 제쳐두고 맞아요. 달려오기 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병인 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병비 얼마나 드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 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이고요. 한 사람 24시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인데요. 질환에 따라서 좀 비용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급성 질환으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요.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한 달로 따지면 한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고요. 예. 만성 질환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공동으로 간병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도 한 달에 무려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특히나 예.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 갑자기 수술이나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하루 이틀만 입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간병인을 하루 이틀만 부르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라고 봤을 때 간병비 하루에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1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와. 그렇게만 해도. 근데 그게 다냐? 아니죠. 예. 진료비, 병원비, 수술하게 된 수술비 막 이런 게 같이 부가적으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담이 가족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같아요. 딜레마에 처해질 것 같은 게 네. 간병인을 부르자니 또 너무 비싸고 또 그쵸. 내가 간병을 하자니 내가 일을 못하니까 돈을 그쵸.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간병비, 간병인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병은요. 90% 이상의 가족이 수발을 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월소득 200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이요.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간병실직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이 간병실직이 어떤 말이냐면 예. 간병인 사용 비용이요. 일에서 버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배우자가 됐든 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부모님을 모실 때 처음에는 다들 효자, 효부라고들 해요. 그런데 부모님 갑자기 입원을 하시고 장기간 투병을 하시고 간병이 길어지면은요. 가족들은 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예, 살인을 저지르는 간병살인도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자살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럴 때 반드시 이런 간병인 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특징은요. 우선 가입 연령 중요하잖아요. 예.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우선은 80세까지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잠깐 낮에만 왔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케어를 해주는데 와,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그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하나의 질병당 무려 180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 장기간 고용하는 거는 그래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단기간 하루 이틀 간병인 구하는 거는요.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예. 이 보험은 특징은요. 이렇게 하루 이틀 단기간 간병인 고용에도 손쉽게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는 저희 형제가 저를 돌봐주기로 해서 간병인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입원비 1당으로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입원비 일당을 대신 받으시든지 이거는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담보를 우선 말씀을 예. 드릴게요. 우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두 개의 회사를 좀 좀 구성을 해봤고요. 우선 예. 담보를 보시면 필수 담보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불필요한 담보는 다 뺐습니다. 빼고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10,000원과 상해 입원 일당을 10,000원씩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보험료 좀 보시면요. A사나 B사나 두 회사가 지금 모두 10,000원대로 최저보험료 10,000원대로 구성을 할 수가 오, 있고요. 저렴하네요. 예, 60대도 보시면 20,000원 초반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거는 건강하신 분 표준체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나이가 드시거나 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소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사하고 B사 좀 차이점을 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떤 게 달라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대신 71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예.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예.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요즘에 공동간병인 그리고 통합간호간병인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럴 때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요.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전 연령이 상해와 질병,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모두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요. 몇만 원 되는 비용으로요. 앞으로 일어날 수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입원을 네. 하잖아요. 예,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들어가는 간병비 비용을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오. 예, 만약에 준비를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요. 이번 기회에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가성비 많이 따지시잖아요. 맞아요.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뭐 최고의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게 몇만 원도 아니고 사실 10,000원대면 지금 우리가 그쵸.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A사와 B사가 보험료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뭐 모든 보험사 거의 비슷해요. 예. 물론 그리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A사를 우선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A사의 더 매력 있는 점 어떤 걸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요즘에 공동간병인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통합 간호 간병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보험을 10,000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만 하시면 내가 아플 때, 간병인이 필요할 때 24시간 한 질병당 무려 180일을 옆에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른 회사는 간병인을 부르지 않으면 일당 10,000원만 주지만은 최종적으로 원픽으로 선정해 주신 A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간병인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공동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그대로 실제 비용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같은 보험료라면 A사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크다는 얘기겠죠. 이런 간병인 지원보험 많은 관심 가져보시고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예전에 엄마가 가입해준 보험이 있는데, 예. 이번 6월 달에 마지막 납입을 하고 나면, 예. 새로운 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두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진짜 네. 보니까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만기가 다 됐네요. 만료가 네.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요. 네. 부모님께서 물려주셔서 본인이 납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병원에 안 가서, 특별하게 알겠습니다. 정한 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내게 필요한 보장, 추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올해 30대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5년도에 두 건을 가입해 두셨는데요. D사의 뉴 웰빙케어 건강보험과 안보험입니다. 지금 두 건 모두 15년 납으로 올해 6월에 이 만료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자, 지금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어머니께서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다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김경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보험, 엄마가 참 따님이 어렸을 때 보험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예. 보장 네.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보험료에 비해서. 근데 혹시 보장 내용은 한번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 특별하게 그동안 볼 일은 없었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네. 제가 이 보험이 이번 달에 보험료 완납을 하시고 8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완납하고 보장을 쭉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시거든요. 근데 보장 네. 내용을 우선 우리 네. 시청자님 잘 알고 계셔야지 네.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든든하실 것 같아서 우선 네.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장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먼저 번의 뉴 웰빙케어 건강보험. 요거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5대 네. 질환 진단 자금이 2천만 원 네. 있으신데 이 5대 네. 질환이 뭐냐면 암이 없어요. 근데 이 5대 질환 안에 암만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요렇게 5가지 5대 질병인데 요게 옛날에 우리 뭐 CI 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CI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최초 한 가지만 보장을 받으셨는데 이 네. 5대 질환 진단 자금은 네. 각각에 발생을 하면 뇌졸중이 네. 걸려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증이 걸려도 2천만 원 이렇게 네. 각각 2천만 원 진단 자금 받으시는 이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질병 입원 일당을 크게 잘 가지고 계시네요. 5만 원씩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3일 네. 초과 일일제부터 받는다는 거 이런 부분이지만 네. 저렴하게 준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요 네. 질병 수술비, 주요 질병 입원비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요 네. 주요 질병도 한 번쯤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네. 찾아서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고혈압, 네. 뇌혈관, 심장질환, 네. 당뇨병, 만기 하기도 질환, 간질환, 위시비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그다음에 신부전, 결핵, 폐렴 요렇게 네. 11가지 질병이거든요. 이 네.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시면 별도적으로 추가로 수술비도 받으시고 입원도 별도로 8만 원씩 더 나오는 요런 특이 네.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해 입원 급여금 요거는 네. 재해로 입원하실 때 10,000원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 입원비가 조금 10,000원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질병 입원 네. 일당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재해 네. 입원은 10,000원밖에 안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재해로 인해서 통원을 하게 되면 통원비 네. 10,000원이 나오는 지금은 네. 없는 담보를 여기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수술 네. 특약이신데요. 수술 특약이 요즘은 1호종 수술 특약이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 2006년 그 이전에 들어가신 보험은 1~3종 수술 특약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조골 네. 이식 수술이라고 치과 네. 치료를 받으시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네. 치조골 이식 수술이 이 안에 2종 수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님은 치조골 네. 이식 수술 받으시면 50만 원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특약들은 뭐 교통상해, 그다음에 교통재해 이렇게 급수별로 나눠서 돈 받으시는 네. 부분이 있고 골다공증 특이하게 여성 골다공증 입원비랑 여성 골다공증 수술비 이런 특약들이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는 이게 24,600원이거든요. 네. 보험료 상당히 저렴하고 이번 달까지 보험료 완납하시고 네. 보장 기간이 80세라는 게 약간 흠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장 내용이 다양하니까 잘 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선물이다 네. 생각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웰빙케어 암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같은 시기에. 네.
그러니까 네. 5대 질병에 암이 없으니까 네. 엄마가 암을 별도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암 보면은 고해감 네. 진단비 6천만 원이고요. 일반암 네.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네. 기타 피부암 경계성, 그다음에 상피내암은 300만 원. 그러니까 요즘 네. 소외감들 진단자금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신데 네.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 이런 네. 소외감은 담보가 조금 작고요. 한 네. 가지 장점은 뭐냐면 이 네. 당시에는 가입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갑상선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상품에 대한 네. 제가 장점을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 완납 다 되시고 80세까지는 이거 잘 가지고 계시면서 네.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상품 두 가지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80세 네. 만기 시점에 되면은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낸 보험료에 주계약 보험료를 100% 더 환급 받으시는 네. 이런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80세까지 보장 잘 받으시고 80세 네. 만기가 되시면 네. 주계약 보험료 다시 환급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보험이 이번 달까지 보험료 내시면 다 완납이 되는데 네. 정작 우리 시청자님이 필요한 실비 네. 보험이 없으세요. 보험의 기본인데, 그죠? 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님 그 직장 다니시죠? 네. 예, 보험료 내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셔서 지금 연락 주신 거죠? 네. 예, 보험을 새로 하나 잘 만들어서 제가 소개를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실손은 단독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 실손이 단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손 네. 보험료 우리 35세 여성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1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단독 실손. 그리고 네. 보장을 네. 좀 예전에는 없는 담보들이 지금은 네.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좋은 담보도 있지만 예전에는 네. 없었던 담보들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그 담보들을 잘 섞었어요. 그래서 네. 암 진단비 80세가 만기니까 암 진단비도 우선 3천 넣었고요. 유사암 네. 진단비도 300밖에 없으셔서 1,000만 네. 원까지 준비 조금 더 넉넉히 해드렸고요. 이렇게 네. 하고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우리 앞에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담보거든요. 이런 네. 담보들도 각각의 1,000만 원씩 다 준비를 하셨고요. 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뭐 네. 소소한 수술비까지 72대 네. 수술비도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소소한 네. 수술비까지 다 준비를 하셔도 11만 원 정도면은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네. 이게 무해지 상품이라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고요. 20년 납에 100세 만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크게 부담되시지 않는 수준에서 네.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담보로 준비를 새로 해가시고요. 이렇게 네. 해가시면은 앞으로 크게 질병에 대한 아니면 상해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시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행이에요. 우리 어머님께서요, 보험을 너무 가성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유지도 잘 해 주셨어요. 네. 이거 그대로 들고 가시고 이제 보험료는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통합보험 넣어드렸어요. 80세 네. 만기로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조금 짧으니까 100세 네. 만기로 넣어드리면서 요즘 네. 만나볼 수 있는 유리한 보장들을 다 넣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네. 10,000원대로 실비만 추가해 가져가시면 좀 완벽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보험은요,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고 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